예, 안녕하십니까. 여주박물관 좋은계약 연구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발표하게 된 주제는 여주 관련 읍지, 지리지와 근대 기록물을 통해 본 청심루와 여주 관하라는 주제입니다. 발표문을 요약해서 있는 것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의 중앙을 관통하는 여강은 여주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삶을 지탱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여강의 중심에는 청심루와 여주 관하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청심루와 여주 관하는 여주 사람들에게는 생활 중심지로, 여주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여주를 상징하는 장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흔적은 사라져서 그 자리에 청심루와 여주 관하가 존재하였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여주 관하는 중앙에서 파견되는 지방관이 여주를 다스리는 곳이자 중앙과 여주를 연결하는 곳이었으며, 청심루는 여주 관하에 부속된 건물로서 의 역할과 뛰어난 경관을 가진 누정으로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심루와 여주 관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 본 발표에서는 청심루와 여주 관하를 여주 관련 읍지 및 지리지와 근대 기록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주 관련 지리지와 근대 기록물을 통해 청심루와 여주 관하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여주 관련 읍지류와 지리지를 통해 본 청심루와 여주 관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심루와 여주 관하의 건립 연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관하와 청심루는 관하지로 볼 수 있는 한 구역에 위치하고 있기에 여주 관하와 청심루의 관계는 지방 관하 그에 부속된 누정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청심루와 여주 관하의 건립 연대는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고려 중기나 후기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청심루 터에 신라시대 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통일신라 시기까지 청심루와 여주 관하 부지를 비롯한 지금의 여주 시내 중심에 현해 치소가 있었다는 문헌 자료와 고고학적 자료가 없기에 통일신라 이전에 청심루와 여주 관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청심루와 여주 관하의 건립 연대를 중앙에서 파견한 지방 관리 및 청심루 관련 자료가 등장하는 고려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청심루와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여주 출신 이규보가 작성한 고을 수령이 강루에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었다는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에는 직접적 강루라는 표현은 등장하지만 청심루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심루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최초의 기록은 주열이 지은 시로 볼 수 있으면서 이 시의 존재로 최소한 13세기 중후반에는 청심루가 건립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성문 여주학 연구소장님은 고려시대 누정은 기념한 일이 있을 때나 때 지역 관하나 사찰 부근에 세워지기도 했기에 여주 사람인 순경왕후가 태자비로 뽑힌 1235년이나 충렬왕을 낳은 1236년 청심루가 세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규보가 여주에 들러 시를 지은 시기와 주열이 청심루 관련 시를 지은 시기 사이인 1257년 여주의 지명이 황야현에서 영의원으로 개칭되었을 때 청심루가 건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주 관련 읍지류와 각종 지리지를 통해 본 청심루와 여주 관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주 지역에 대해 여러 분야에 걸쳐 관련 내용을 기록한 읍지류의 기록물은 대표적으로 여주목읍지, 여주읍지, 여주 고접병록 성책 등이 있습니다. 이 기록물들은 청심루와 여주 관하에 대해서 소략하게 기술하고 있어서 당시의 청심루와 여주 관하의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청심루에 대해서는 관하 별관의 서쪽, 관하의 북쪽, 객사의 옆, 혹은 서북쪽, 아사의 동쪽에 위치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심루는 고금의 명승지이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545년에 완성된 기록인 세종진록 시리즈에 청심루가 객사 서북쪽 모퉁이에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 반면에 1530년대에 나온 신증 동국여지승남의 이후의 기록들은 청심루가 객사의 북쪽에
위치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 15세기 중반까지는 청심루가 객사의 서북 쪽에 있었다가 늦어도 16세기 초반에는 객사의 북쪽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청심루는 1612년 목사 심원명이 제목을 모아 중건할 것을 강력히 의논했지만 착수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뒤에 목사 김용과 양극선이 잇따라 누설을 지었다는 기록과 김용이 1617년 9월 청심루의 중건을 논의하고 이를 추진하였다라는 기록을 통해 볼 때 이때 청심루가 중건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심루는 기본적으로 관아의 누적 역할을 하였으며 여주를 찾은 인사들이 청심루에서 묵어가기도 하였으나 조선 후기에야 객사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객사로 용도가 변경된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1656년 편찬된 동국여지지와 1683년 편찬된 여주목 고적병록 성책에는 객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1670년경 편찬된 여지도서의 내용을 수록한 여주목읍지에는 청심루가 객사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며 1779년 정조가 여주고에 들렸을 때의 일성록 기사에는 청심루는 본래 객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기록 등을 통해 18세기 초중반부터 청심루가 객사로 사용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후 1854년에서 55년 사이 여주목사 심의복이 청심루의 대들보와 석가래를 교체하고 칠이 벗겨진 곳에 칠을 다시 하는 등의 중수를 하였는데 이는 청심루의 중수를 기념하여 조두순이 작성한 청심루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1869년 여주목사 이인응이 조령에 의거하여 김병기의 사제로 관할을 옮기고 여주관에 대해 대대적인 중건을 하였으며 청심루도 1870년 3월부터 수선을 시작하여 8월에 중건을 마쳤으며 이인응은 청심루 중수기를 써서 청심루에 걸었습니다. 이렇듯이 청심루는 임진왜란 때 소실된 이래로 여러 번에 걸쳐 복원하여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주 사람들이 청심루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이 대목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며 여주의 지방관들 또한 청심루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 힘을 쏟은 점을 볼 때 중앙정부 및 전국적인 차원에서 청심루에 대한 관심이 컸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주 관련 읍지리와 각종 지리지를 통해 본 여주 관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전기 여주 관아에 대한 읍지리나 지리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관아의 별관은 청심루의 동쪽에 있으며 노예신이 부사로 있을 때 지었는데 세월이 지나 퇴락하여 목사 권중계가 중수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관이 청심루와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던 영빈관은 객사 동쪽에 있으며 1528년 중종이 영릉을 배할한 뒤 영빈관에 거동하시고 원래 이름인 선빈관에서 영빈관으로 이름을 고치라 명하였으나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후 1593년 목사 김억추가 그 터에 작은 관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여주 관아가 언제 지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별관은 청심루의 동쪽에 있었으며 영빈관 또한 객사의 동쪽에 있었으나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목사가 정문을 보던 동원 인근에 위치하던 관청과 영릉의 재앙 때 재물의 조달 업무를 맡았던 분봉상씨는 모두 객사 서쪽에 있었는데 병화로 5칸만 남아있다는 기록을 통해 조선 전기 관아의 중심 건물이 주로 객사 서쪽에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기록들을 근간으로 조선 전기 여주 관아의 모습을 대략적이나마 그려본다면 객사를 중심으로 서북쪽 내지는 북쪽에 청심루가 위치하고 서쪽에는 관청과 분봉상시 및 동원이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객사의 동쪽 방향으로는 별관과 영빈관이 위치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여주 관아의 대부분 건물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음을 위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초토화된 여주 관아의 복원은 임진왜란 후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얼마 지나지 않은 1601년 당시 여주 목사였던 이 의원은 약승원을 설치하여 이곳에서 공무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후 1660년대 목사를 역임한 정기풍이 여주 목사가 업무를 처리하던 외동원을 특별히 새로 설치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여주 관아가 임진왜란 이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19세기 초반에 제작된 광여도까지의 여주 관련 지도류에 청심루 밑에 등장하는 건물은 객사로 파악이 되며 이 위치에 객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760년경 제작된 여지도서의 내용을 전사하여 만든 여주모급지에는 아사가 청심루의 서편, 관청은 아사의 남쪽, 사창은 아사의 남쪽, 군기고는 객사 담장 안쪽, 향사당이 아사 동쪽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위의 기록들과 조선 전기의 여주를 그린 지도 등을 참고하여 17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의 여주 관아의 모습을 그려온다면 객사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청심루가 위치하고 서쪽에는 아사와 동원이, 아사와 동원의 남쪽으로는 관청과 사창이, 아사의 동쪽으로는 향사당이, 객사 인근에는 군기고가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주 관아에 대한 기록은 이후 여주 읍지리와 관련 지리에는 한동안 등장하지 않다가 1870년 여주 목사였던 이인응이 조종의 명령에 의거해 빈병기의 사저로 관아를 옮기고 새로 문루를 세워 기자제일루라고 하였고 흥성대원군이 그 시를 편액으로 걸었다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 기록은 다음의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초반에 제작된 광여도까지의 지도류에서는 청심루를 중심으로 여주 관아가 구성되어 있고 동원과 내하가 청심루의 서쪽에 있었으나 1872년 제작된 여주목 지방도와 1899년 편찬된 장서각 소장 여주읍지 서두의 지도에는 읍지 및 아사의 위치가 청심루의 우측에 그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록과 지도를 통해 볼 때 이 시기에 여주 관아가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의 여주군청 및 지금의 여주시청 자리로 옮기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조선시대 여주 관아의 자리는 지금의 여주시청 자리가 아닌 여주초등학교 부지이며 추후 여주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발굴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후 1899년에 편찬된 규장각 소장 여주읍지 공회조에 1896년 겨울 아사와 향처 장소가 파괴된 기록과 1890년 2월 심상희가 이끄는 여주의병이 여주읍내를 장악한 후 2월 24일 일본군이 여주를 함락시키기 위한 전투에서 여주에 과반이 전하를 입었다는 기록을 통해 여주 관아의 핵심 건물인 아사와 기타 건물들이 이때 상당수 파괴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대 기록물을 통해 본 청심루와 여주 관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대 기록물을 통해 본 청심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8세기부터 관아의 객사로 사용되었던 청심루는 1910년 4월 공립여주보통학교가 청심루를 수리하여 이전해옴에 따라 학교 부지로 편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1912년 지적원도나 토지조사부를 참조하면 당시의 창리 2567번지가 일대가 여주공립보통학교 자료로 추정되며 그 중에서 청심루가 있었던 자리는 지적원도 및 1930년대의 여주공립보통학교 도면을 참조하면 창리 2번지와 6번지에 걸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심루는 1910년 공립여주보통학교가 지금의 여주초등학교 자료로 이전해온 이래로 학교 건물로 사용하고 있음을 1915년 경기도에서 편찬한 경기도 안내와 조선교육회에서 발간한 문교의 조선 1926년 8월호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1937년 경기도에서 조선총독부에 여주군 학교와 관련된 특별부과금을 요청한 자료인 여주군 학교비 특별부과금 신설인가 신청권 부신에 첨부된 여주 공립보통학교 평면도를 통해 당시 학교 교사로 활용 중이던 청심루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평면도에는 청심루라고 표기된 구역에 직원실 25평, 교실 20평, 기구실 15평으로 구획되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의 축적 등을 통해 청심루의 건물의 대략적인 크기를 계산한 결과 교사로 쓰이던 내부 공간의 가로가 약 22.2m, 세로가 9.6m 정도이며 넓이가 약 200세제곱미터의 규모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41년 자료인 여흥공립국민학교지 교사 평면도에는 직원실이 23평, 교실 18평, 기구실 20평, 작업실이 20평으로 청심루 내부의 구성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면도에는 청심루 좌측으로 20평 규모의 작업실이 새롭게 추가되어 청심루의 내부 공간의 길이가 약 30m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 근대 여주 관아 및 여주 관아의 기록은 청심루 기록에 비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던 관아의 흔적도 만국의 과정에서 사라져버렸고 유일하게 남은 여주 관아의 흔적은 17세기 후반, 18세기 초반에 건축되어 일제강점기 군청회의실로 사용된 건물입니다. 1909년 일본식 건축 건물이 군청 본관에 지어졌고 1909년 건립된 본관 건물은 엽서 사진에 나오는 건물로 추정됩니다. 이후 1925년 새롭게 여주군청 건물이 지어졌으며 이 건물은 1960년까지 여주군청 건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맺은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주 관련 읍지, 지리지 및 근대 기록물을 통해 청심루와 여주 관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심루와 여주 관아는 여주 역사의 부침에 따라 그 모습이 시시각각 변해갔습니다. 그 변천 과정을 되짚어 보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심루의 경우에는 고려시대 이래로 관아의 누정으로서 때로는 객사의 역할 또한 하면서 여러 차례 중수 과정을 거쳤지만 소실되기 전까지 큰 위치의 변화 없이 자리를 지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심루 또한 근대 기록물의 발굴로 지금까지 파악할 수 없었던 청심루의 규모와 대략적인 형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여주 관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여주 관아지로 이야기되던 여주시청 자리가 아닌 여주초등학교 부지 일원이 여주 관아지였음을 여러 기록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70년대 지금의 여주시청 자리로 관아가 옮겨진 관아는 일본군의 여주의병 공격 과정에서 공격 과정과 국권 필탈 과정에서 흔적마저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간으로 대략적이나마 조선 전기의 여주 관아의 모습과 조선 후기의 여주 관아 모습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추후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후 진행될 여주초등학교 이전 사업 추진 시 초등학교 부지의 정밀 발굴 조사가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하며 청심루와 여주 관아 관련 고고학적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문헌 자료와 고고학적 자료로 확인된 청심루와 여주 관아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청심루와 여주 관아를 지금의 여주초등학교 자리에 복원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러한 구도화에 청심루와 여주 관아가 복원된다면 남한강을 배경으로 그림처럼 펼쳐졌던 여주를 대표하며 전국에서도 손꼽혔던 경관이 복원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주의 수려한 경관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여주 관광 진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청심루와 여주 관아의 복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구심점이 없었던 여주와 여주 사람들에게 역사적 구심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정체성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